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 연구관으로 최근에 영전하신 김동주 박사님의 바람과 사회,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동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바람이 땅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강문규 이 논설시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이런 바탕 하에서 풍력 발전이 최근에 제주도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환경단체와 제주도의회 간의 이제 여러 가지 협력 활동을 통해 정책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주도 풍력 발전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풍력 발전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1975년도 2월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과기철을 순시한 자리에서 제주도 풍력 발전을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 언론에 보도된 풍력 발전 기사 중 가장 앞선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한 지 열흘 뒤에 제동목장,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제동목장에 3kW짜리 풍력 발전기가 설치돼서 가동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어목한 시절이기 때문에 시키면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게 공교롭게도 좀 우연찮게 이제 기간이 좀 연계가 됐는데 1970년대에 이런 풍력 발전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 오일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우리나라 또한 그때 함께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사진은 저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가동한 풍력 발전기의 사진입니다. 이 최초로 설치한 건 75년 1월 달인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섬인데 거기 가동은 3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첫 번째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풍력 발전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시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치한 제동목장 사진을 보시면 요게 87년도 제동목장 사진이고 이제 우측이 84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흑백 사진이랑 안 되죠? 예, 보시면 똑같죠? 예. 저 뒤에 한라산도 보이고 성판악도 보이죠? 예, 여기 제동목장인 걸 알 수가 있고, 참고로 요 두 사진은 제동목장에 일하시는 분의 자녀분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제가 제주에너지공사에 입사를 할 때 제 입사 동기였던 친구의 아버지인데 아기는 제 누나라고 하고 이제 그때는 얘가 태어나기 전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아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풍력 발전기를 찍은 이제 최초의 칼라 사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각종 풍력발전 연구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동력자원부 그리고 과기처에서 지정을 했는데 특히 과기처에서 제주도를 한국, 독일 풍력태양 복합발전 시스템 개발 시범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독일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서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에 풍력발전 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전국 최초의 국가급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풍력만 설치된 게 아니고 태양광도 설치됐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도 전국에서 거의 초반부부터 제주도에는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2년에는 조천읍 신촌리에 5kW짜리 풍력발전기, 하나는 스위스산이고 하나는 국내산으로 이제 상호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신촌리에서 낳은 아주 유명한 지도자분이 계십니다. 네, 신구범 지도자, 제주도지사님께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이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혹시 이 사례를 봤는지
좀 직접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는데 요거까지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예. 한편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중앙정부 이외에 제주도가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제도도 없었지만 직접 풍력발전 이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규희 제주도지사님께서 바람이 자원화를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 공무원이 이 문화복지마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는 이제 풍력발전기를 수입해서 설치하는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세 군데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당시 이제 공문 본문인데 외도랑 동귀 하귀죠. 그다음 이제 대정읍 신평리에 각 한 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넘어 들어와서 중앙정부에는 다시금 제주도를 클린 에너토피아 제주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곳에 한림읍 원령리에 있던 한국 독일 풍력태양 복합발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도 하고 그다음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이제 그 관리가 이관이 돼서 새롭게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90년대의 모습인데 그 당시 중문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관광단지 입구에 풍력발전기 250kW짜리 한 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였는데 그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문관광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물어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이게 철거가 돼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나름 이게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려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 동안은 제주도의 바람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90년대 후반 들어서 현재와 같은 상업용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구범 도지사님의 풍력발전 실용성 검토 지시입니다. 이 당시 이 연구 그러니까 지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2013년인가 14년에 이제 그 제주도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이제 신구범 지사님의 회고록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고 올 초에 나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에도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주대학교에 맡겨서 제주도 전역을 조사를 했고 1차 년도로 이제 4군데 조사를 했는데 그중 구좌읍 행원리 단지를 발굴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저기 좌측에 보시면 전기사업계획서에 보인 그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600kW짜리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행원풍력 1호기, 2호기이고 98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준공에서 이제 15기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1998년 5월 30일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을 해서 한전에 전주에 연결하고 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전기를 너희들한테 보내니까 돈을 내고 사라. 그래서 한전에서는 우리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도청에서는 그러면 안 사는 근거를 대라. 당연히 안 사는 근거는 없죠. 그래서 1998년 7월 3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당시 가격은 킬로와트시에 54.84원인데 현재 우리 그 가정용 전기가 보통 킬로와트시에 100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좀 큰 비용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이제 최초로 전기를 팔았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풍력발전 상업화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전력 판매는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를 사주는 제도인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2002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국가 제도보다 4년이나 앞서서 이런 걸 했고 국가 제도의 그 요금 계산에도 이 행원 풍력발전단지가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기 사진에 있는 1호기, 2호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2호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월 달에 화재 사고로 소실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점검을 통해서 1호기도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거는 3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호기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로 이관을 해서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지금 21년째 가동 중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발전기가 바로 제주도에 있습니다. 구잡 행원리 제주에너지공사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원 풍력발전단지 이후에 특히 가시리의 경우에는 최초로 국산품으로 활용된 풍력발전단지를 2012년 준공을 했고 그해 말에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인 탐라 해상풍력발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 3MW짜리 10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요건가요? 요거? 예, 불이 났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또 10개가 잘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제주도의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풍력발전단지를 하는데 이제 바람이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에 중산간, 해안가, 그리고 해상에 풍력발전단지가 운영 중에 있거나 앞으로 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 집과 우리 땅이 어딘지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풍력발전의 역사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풍력발전 건설의 과정은 풍력발전 제도에 확립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지하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에너지 업무도 담당하면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처음 설치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법에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제주도 지하수의 이제 공공적 관리에 대한 역사가 있었고 2006년에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가 포함이 됐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바람도 함께 공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불과 이게 2011년 개정된 법률에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해석하는 건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민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고 이 근거에 따라서 2012년도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6항을 보시면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하지 말고 사전에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해당 지구 안에서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구로 지정된 인근말, 즉 풍력발전 지구가 속한 토지가 있는 토지의 지번을 소유한 마을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을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은 이 특별법에 따라서 도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1년 12월에 제정이 됐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너무 이제 기본적인 말이고 두 번째 3조 2항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지사는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에 입법 예고한 이 조례 안에는 저 항목이 없었다가 그해 말에 제정된 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고 제17조 2의 경우에는 2017년 다시 개정되면서 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에서 이제 도민고용이라든지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여러 가지 지역기여 상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풍력발전 지구와 관련돼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허가를 해줄 때 허가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허가 내주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허가권을 이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도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풍력발전 지구 안에서만 그리고 지정기간 안에서만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기간을 20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11년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될 예정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풍력 발전 허가가 또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하더라도 신규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기간을 지구 지정 기간 내로 제한을 하고 그 20년 이후에 다시금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이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기준을 정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년, 5년 후에 민간 풍력 발전 사업자의 지구 지정 기간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서 개발 이익이 공유가 잘 안 됐으면 추가적인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풍력발전 사업 허가 조례에 따라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제주도가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개발이익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체결하면 이제 그 세부 내용이 당기 순이익의 17.5%를 제주도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해서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월간 요금 정산에 따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자가 제주도에 기부할 돈을 기부를 해버리면 보통은 이제 일반 회계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팔아서 번 돈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화 계획에 따른 풍력발전 사업자의 기부금 그리고 제주도가 지경하고 있는 이 풍력발전단지 매출액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지금 전입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특별법 제304조에 나와 있는 지방공기업에 근거해서 제주에너지공사까지 2012년 설립이 됐고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표로 요약해 보면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그 하위 사항은 도조례와 여러 가지 이제 행정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례에 따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전기사업 허가, 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을 받았고 그것은 이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지정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면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제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는 되지 않아서 그 제주도만큼은 타 지역이 앞서 나아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강문규 실장님의 발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탐라국 개벽 이래 수천 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바람이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도외의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가 제주 지역 풍력단지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개발이익은 도외로 유출된다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비판에 따라서 이 제주도 풍력자원은 우리 제주도 지하수처럼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훌륭한 자연환경처럼 제주도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개발이익 또한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 공유화 기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사회운동 중에 개발이익 환수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제 제주 지역의 그 이른바 이제 대안적 지역발전 담론의 하나로 도민주체 개발 및 개발이익 지역 환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탑동의 사례가 있고 그다음 이제 삼다수의 사례는 제가 봐도 그 다른 지역에도 드문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및 도민주체 개발이죠. 제주도를 가지고 개발을 할 거면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발할 거면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지하수의 경우에는 공공자원으로 선포해서 제주도 개발공사만이 이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 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그 한국공항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양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다수의 개발량이 아주 큽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그 행사를 후원해주고 있는 오리온 재단의 경우에 먹는 샘물이 아닌 그 담수 지하수가 아닌 이제 제주 용암 해수 염지하수를 개발해서 제주 용암수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주도 요 삼다수와 같은 개발이 공유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삼다수와 같은 먹는 샘물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뭐 수질 개선 부담금도 납부를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는 담수 지하수의 경우는 지하수 원수 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암 해수의 경우에는 그와 좀 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그 병입수 개발 이익을 동등한 수준으로 환원을 받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건 그동안 했던 그 풍력자원 공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최초의 주장이 요 하단 사진입니다. 강문규 실장님 보이시죠? 저게 2008년 4월 24일 날 지구이날 기념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을 했고 지금으로부터 13년 동안 이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사유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은 물질이 아닌 이제 공기에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분 경계를 설정해 가지고 사유화 공유화를 할지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간단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는 토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 채취 이용 개발을 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지하수는 토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흐르는 유동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바람은 제주도 땅 위를 자기 토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부르는 바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가 먼저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할 경우에 그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류 손실로 인해서 올바른 그러니까 그 정당한 에너지를 다 얻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이제 결국 개통 연계의 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된다면 공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주도의 바람자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제도화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삼다수처럼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개발한 주체, 즉 이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것도 제주에너지공사로 이어졌고, 참고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같은 이렇게 이제 공사의 설립과 이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 또한 2013년도에 만들어진 제주도 지하수 보전 관리 기금 조례에 좀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하수 보전 기금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특별회계와 기금은 좀 이제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제주도가 100%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공사의 이익 배당금 중 일부를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으로 사용토록 한 점이 좀 저는 아주 훌륭한 이제 제도화라고 보는데 좀 사라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2016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총 190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거의 150억 원, 148억을 사용을 해서 현재 한 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연평균 그 수입원이 48억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절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의 기부금은 저 190억 원 중에 한 20% 정도라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비춰봤을 때 지역의 자연 자원을 개발한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보면 지금 제주도의 풍력 발전이 약 300메가와트가 있고 근데 태양광이 풍력보다 더 많습니다. 10년 전에는 제주도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풍력 발전이었는데 풍력 발전 단지의 경우에는 인허가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다 보니까 한번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많은 데 비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풍력 발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2019년 다시금 발표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수정 보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까지 육상 풍력은 450메가와트, 해상 풍력은 1895메가와트, 그리고 태양광은 1411메가와트 등 총 발전 설비 보급 목표는 4085메가와트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전체 발전 설비의 한 3배 이상이고 신재생 에너지로만 보면 풍력은 295 중에 이제 해상 풍력 30을 빼면 목표치에 좀 약간 미달하지만 이제 육상 풍력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도 상당히 앞서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 이제 보도를 접했을 겁니다. 풍력 발전 단지 출력 제한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수톤에 달하는 풍력 발전 기의 날개를 돌릴 수 있는 센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를 못 돌리고 꺼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현상을 잘 볼 수 있냐면 가시리 풍력 발전 단지에 가 보면 가시리 이제 유채꽃길도 예쁘고 멋지잖아요. 양쪽에 풍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에너지공사 거고 하나는 SK의 건데 바람이 아주 잘 분다고 이제 느끼실 때 보면 어떤 쪽은 바람이 그러니까 발전기가 안 돕니다. 네. 주로 이제 낮 시간대인데 낮 시간대 제주도 전체 전력 소비가 육지는 전력 소비가 낮 시간대 많은데 제주도는 이 관광 도시다 보니까 낮 시간대는 전력 소비가 덜 나고 대신에 야간에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근데 필요로 한 전력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거예요. 평균 소비 전력을 600메가와트 정도로 했을 때 풍력과 태양광을 다 합치면 거의 7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햇빛도 불고 바람도 불면 100% 충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바람이 갑자기 불다가 덜 분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끼든지 하면 또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기존의 발전기 즉 육지에서 받는 해저 송전선로도 최소한도로만 전기를 받고 제주도 내 자체 발전기도 최소한도로만 운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잉 생산돼 버리면 계통에 연계를 줘서 이제 정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력거래소에서 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발전기를 끄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차례 이상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IT 시대에 AI가 돌아가는 시대에 전화로 가지고 발전기를 끄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법적인 미비도 있고 근데 결국 아쉬운 거죠. 이 바람을 이 소중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끄느냐. 그래서 결국은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기를 돌려서 돈을 벌면 그 매출액 기준으로 공이하기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결국 도민들에게 가져가는 개발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풍력 발전기 자체가 과거보다 대형화되고 또 이제 단지로 대규모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지역 사회 경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특히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제주도에만 살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개체군이 작은 한 100여 마리밖에 없는 이 남방 큰돌고래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앞으로도 풍력 발전 단지 개발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라 어차피 이러한 전환이 방향은 맞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바람 자원의 공유와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제주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이런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